안녕하세요. 김광삼 친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간과할 수 있어요. 뭔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것이 처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지 않는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어떤 경우에 또 처벌을 받는 건지, 어떤 경우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건 케이스는요, 남편이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도 10대를 폭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 아내가 이 피해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왜 쫓아다니냐? 합의를 해달라고 쫓아를 다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합의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왜 스토킹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자 측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가면 피해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접근 금지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남편이 10대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성폭행을 하면 사실은 이혼 사유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부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건은 부인이 남편 편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밉죠. 그렇지만 당장 이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에 용서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빨리 구치소에서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 구속되기 전에 이걸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원래 자기의 감정과 달리 피해자하고 합의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절대 이제 그런 짓은 안 되고, 피해자에게 사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또 변호인들은요 상당히 막 집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호인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하고 좋게 좋게 하려고 하죠. 감정을 안 상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한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뭔가 막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자기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10대입니다. 그것도 어디 사냐면 이웃 살아요. 바로 이웃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4번에 걸쳐서 이 10대 피해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합의를 계속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스토킹 범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받았어요. 스토킹 범죄에서는 반드시 이제 교육을 받아라 이수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받으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은 그 전에도, 남편이 이제 구속되기 전에도 합의를 위해서 또 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또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60대 여성분도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합의 안 하면서 엄벌을 탄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벌금형 받았지만 결과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뭐 합의, 뭐 피해자와 합의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굉장히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그냥 막 돈으로 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게 되고 그럼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해자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더 힘들고 2차 가해를 한다고 해서 당한다고 해서 재판부에게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게 되면 이제 형량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이해를 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합당한 금원을 지급해야만이 이제 피해자와 이제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이 합의할 때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뭐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해서는 안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내에서 어떤 성폭력 그런 게 있게 되면 또 상대에게 가해자에게 직장을 퇴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2023년도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어요. 7월달에 그 당시 2023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처벌 수위도 굉장히 강화됐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 됐는데 그 뒤에는 합의해도 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의사 불벌죄를 2023년 7월 개정 때 없앴는데 그 이후에 한 다음해 5월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에 걸쳐서 스토킹 처벌된 사례가 5,000명이 더 넘어요. 5,000명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하다 보니까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요. 스토킹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이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처벌형도 굉장히 세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에 흉기를 할지 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 연인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 한 58%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관없는 사람을 관계없는 사람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굉장히 발생한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악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이제 괴롭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적으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이런 게 행해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하면 이제 경찰관이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잠정 조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고 연락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조치. 그래서 이 잠정 조치를 원하는 위반을 하는 경우는 또 처벌을 받고, 이게 굉장히 과도하면 또 구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스토킹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이 엄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죄질이 불량하다 하면 구속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아주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찾아간다랄지 뭔 물건을 보낸다랄지 아니면 전화를 계속 한다랄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막 10번, 20번, 부부 사이에서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막 전화를 해요. 20번, 30번, 100번. 그건 상대방의 문제를 삼으면 그건 이제 스토킹 범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건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아시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의 문제를 삼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문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